자,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윤석열 골프 접대를 했다. 이런 식으로 지금 한겨레가 보도를 했습니다. 김한, 오승훈, 최윤태, 이준희 1, 2, 3, 4 해가지고 단독 윤석열 2011년 삼부토건서 골프 접대 향응 선물 받은 정황이 있다. 정황. 거기서 이제 메모에 윤검 최 총장과 골프 4명 있다. 최 회장은 윤석열 장모를 지칭한다. 조남욱 저 삼부토건 회장 일창표 입수. 은지 고맙고요. 일창표 선물 명단에 수차례 등장. 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윤 검사, 황 사장과 만찬. 명절 선물 명단에도 다수 차례가 등장한다. 조 전 회장, 윤, 김건희 소개 알려져. 이렇게 돼 있어서 이렇게 윤검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세러데이에 이렇게 돼 있다. 요거를 해가지고 일정표에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해서 얘기 나옵니다. 이렇게 이 삼부토건 조남욱 전 회장한테 수차례 골프 대응과 협상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쭉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 윤 총장이 이거에 대해서 바로 반박을 했죠. 바로 반복을 했습니다. 바로 반박을 했는데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일보에서 일단 나온 보도인데 골프 접대, 별장 접대 오보 매체가 또 악의적 보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윤 총장 측이 이렇게 또 반박을 했어요. 반박을 했는데 일단 이걸 중앙일보에도 또 이렇게 반박 기사가 나오고 있고 한데 일단 이 내용의 반박의 내용을 보면 이런 겁니다. 골프 접대를 받은 사실이 없다. 그리고 한겨레 기사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일정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일정에 4월 2일 이렇게 골프를 쳤다고 그 일정표를 보고 단정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때 이제 주인 검사였다. 3월 15일 200명 정도의 수사팀을 이끌고 부산저축은행 등 5개 저축은행 사건을 동시에 압수수색하는 등 주말에 하루도 빠짐없이 밤낮 없이 일하던 때였다. 강남 300cc에서 골프를 친 사실 자체가 없다. 여러분 물어보자고요. 만약에 한겨레 보도가 골프장 사진이라든가 골프장에서 윤 총장이 삼부토건 사람들이랑 같이 하고 있는 사진이라든가 뭐 몇 월 며칠 뒤 확정될 수 있는 뭐 이런 거였다. 그러면 또 얘가 몰라도 스킬, 응? 그 달력에 하나 꼴랑 돼 있는 거로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를 한다. 그날 골프를 쳤다고 정황이 있다. 좋아, 정황. 그래, 오케이. 그래, 정황이라고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삼부토건하고 엮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 삼부토건 사건에 대해서 제가 스페셜로 한번 저도 자료를 다 정리하고 이 그 삼부토건 집안 싸움, 조카, 삼촌 그리고 창업자 이제 이 승계를 둘러싼 이들이 얼마나 난리를 치면서 조폭을 끌어들이고 집안 싸움에 조폭을 끌어들이면서 서로가 디스를 하고 마타도를 하고 없는 소리 해대면서 너 이 새끼야 이렇게 했잖아. 삼촌 왜 그러세요? 조카가 막, 형님 막 이러면서 그랬었던 거 이제 언론 보도를 중심으로 그때 그 나왔던 거 그런 걸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게 결국 뭐냐면 기업 승계 집안 싸움이 벌어지면 여러분 누가 들어오냐면요. 그러면 지분이 있잖아요. 지분을 어느 쪽이 50% 이상을 지분을 가지면 게임이 끝나는데 50%를 안 가진 경우 그랬을 때 양쪽 다 50%를 안 가진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그랬을 때 누가 쓱 들어와서 내가 도와줄게. 너가 50% 넘어서 이사회에서 너를 먹을 수 있게 도와줄게. 누가 등장하냐면 조폭 전주가 등장합니다. 조폭 전주가 등장하는데 그 조폭 또 아무리 조폭이 그래도 큰 기업들의 전주로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폭들의 쩐이 이렇게 점점 커집니다. 2010년에 있어서 조폭이 왜 저렇게 전주로서 저렇게 돈이 많아졌지? 왜긴 왜야? 조폭이 불법 토토 때문이지. 불법 토토로 얘네들이 어마어마한 돈을 법니다. 2010년대 초반에 제가 계속 오늘 페북에도 썼지만 마재윤의 승부 조작 이런 거 그냥 2010년에 마재윤의 승부 조작 그 다음에 강동이 프로야구 프로농구 중등 나오고 마늘밭에서 100억 나오고 이런 거를 그냥 허투루 보지 말라. 그게 뿌리가 뽑히지 않고 걔네들이 어떻게 됐다? 해외로 나갔다고.
그러면서 점점 우리나라에서 이 스마트폰 확대되면서 이게 커진다. 그게 조폭들 쩐주가 돼서 지금 사모펀드, 승부조작 사모펀드, 정치권가의 이 옵티머스 이런 거, 그리고 뭐 대한항공이나 저축은행 이런 거에서 나오는 주담대, 주가 조작 이런 거에 전부 다 핵심은 뭐다? 조폭 쩐주의 플레이를 대한민국 국가기관과 정치인들이 도와주고 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 정치의 가장 큰 문제라고. 그리고 저는 그래서 박근혜 탄핵 사태의 본질도 이게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유재일이 이거에 대해서 윤석열을 공격하고 심지어는 우병우까지 이게 조폭 쩐주들과의 싸움으로 보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세력이 어떤 건지 나온다고. 그러면 대한민국의 내각제 세력이니 탄핵 세력이니 친중 세력이니 이 새끼들이 어떻게 움직이는 놈들인지 보인단 말이죠. 자, 그때 윤 총장이 했었던 이걸 보자고요. 이게 어떻게 되는지 보자고요. 부산저축은행이 여러분, 부산저축은행이라고 해서 여러분, 부산저축은행이 부산 사람들이 운영을 했을까? 부산 출신 기업가들이 운영했을까요? 부산저축은행 어디서 운영했는지 한번 볼까요? 부산저축은행 비리 직접 칼 뽑으면 총 중수부, 대검 TF 계열사 5곳 경영진 등 압수수색, 일선청보다 먼저 수사 나선 배경은 아리송,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금융당국에 6개월 영업정지를 당한 부산저축은행 그룹 5개 부실 저축은행과 이렇게 쭉 나왔죠. 대주주 경영진 등을 압수수색하고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창업주, 금호아시아나그룹이에요. 금융아시아나그룹의 창업주의 친인척인 부산저축은행 최대주주, 부산저축은행 최대주주가 금호아시아나그룹이에요. 우방도 여러분 넘어갔다. 이게 또 지역 감정을 부추긴다고 누가 뭐라고 하겠지만, 저는 계속 전라도 분들한테 부탁을 하는 게 있어요. 전라도 이름에 떡칠을 하는 이 전라도 기득권과 깡패 새끼들은 전라도 여러분들이 뿌리 뽑아 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전라도가 싸잡혀서 욕을 먹어요. 얘네들이 이 전라도 깡패 새끼들하고 이 전라도 깡패들이랑 유착된 정치인 새끼들, 뭐 그 업자 새끼들이 지금 대한민국에 끼치는 폐해가 너무 심하다고. 건설업자 이런 애들이 중국하고 늘러붙은 것도 장난 아니고, 그런데 그걸 전라도라고 감싸주면 다 같이 똥 되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어떤 정치인을 그러면서 우리가 남이가 이런 거 하면 안 된다고. 자,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보면 계열사인 부산 제2저축은행, 중앙 부산저축은행, 대전상호은행, 전주상호은행 이렇게 돼 있죠. 그때 이 저축은행들이 2010년대 초반에 우르르 안 좋아진 건 뭐냐면, 저축은행들이 금리를 높게 준다니까 상인들이 저축은행에다 돈을 맡겼고, 그러면서 수신 금액이 점점 올라갔고, 그 수신 금액으로 뭐를 했냐면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했다고. 부동산 개발을 했단 말이에요.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무분별하게 해줬어, 저축은행들이. 그러면 그 저축은행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하는 그 부동산 업자들은 어떤 새끼들이야? 조폭들이지. 조폭들이 부동산 사업하는 거에 저축은행들이 파이낸싱을 해주고, 조폭 새끼들이 횡령을 했는지 뭐를 했는지 이제 아니면 그냥 사업을 잘못했는지 오피스텔 짓고 뭐 이러는 거에서 그게 효과가 떨어지니까 분양도 안 되고, 그러면서 적자가 나고 엎어지면서, 그러면서 그 연체율이 엄청나게 올라갔던 사건이 이게 저축은행 사건이라고. 2010년대 초반 이 저축은행 사건, 2011년 3월 15일 이렇게 저축은행 사건인데, 문제는 말이죠,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요. 저는 이게 정말 골 때리는 거 뭐냐면, 저축은행이 저렇게 파이낸싱 해줬다가 엎어졌는데 이 저축은행을 누가 인수했을 것 같아요? 저축은행을 인수하는 애들의 돈 자금 쩐주를 뒤에 배경으로 보면, 이때 파이낸싱으로 엎어졌던 조폭 새끼들이 자기네들이 돈 떼먹고 부실화시킨 저축은행을 어머 부실해요 라고 하는 걸 깡패들이 인수한다고. 깡패들이 쩐주로 보이는 애들이 인수한다고. 이게 2010년대 초반에 대한민국에서 벌어졌던 일이에요. 그런데 이 2010년대 초반에 벌어졌었던 이 난리 버거지를 지켜보고 있었던 사람이 윤석열 지켜봤고, 또 여기서 누가 지켜봤는지 보자고요. 비리를 수사하는 테스크포스라면 이렇게 하면 얘서 애들이 이렇게 넘어간다고 해서 총 자산이 10조가 넘는 최대 저축은행이지만 부실의 주범은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금 3조 2천억 원, 연체율이 이렇게 35.14%. 나는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 받은 새끼들이 사업하다 실수로 부실하게 되고 돈을 안 갚았는지, 야 저축은행 연맥에서 먹자, 바지사장 너만
문제되면 바지 하나 보내고 돈을 못 갚겠어요 하고 저축은행 부실화시키고 그 다음에 저축은행 인수할게요 라고 이 새끼들이 들어간 저축은행을 먹기 위한 작업 아니었을까라는 의심도 한다고. 그리고 쟤네들이 저축은행 같은 걸 먹게 되는, 저 당시에 부동산도 부동산이지만 조폭들이 엄청나게 돈을 벌고 있었던 게 뭐냐면 불법 토토예요. 불법 토토. 불법 토토는 기본적으로 여러분, 불법 토토도 조폭전주, 그러니까 불법 토토도 조폭전주, 저 파이낸싱 부동산 업도 조폭전주, 조폭전주가 바지 세워서 하고 있는 비즈니스라고. 그래서 저는 어저께 웃자고 얘기했지만 2010년대 한국 정치를 알리는 사건이 2010년에 마재윤 승부조작 사건, 이거를 이거는 이제 젊은 친구들은 많이 알겠지만 마재윤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마재윤이라는 프로그래머가 있는데 이 친구가 승부조작을 했다고. 2010년도에 그 승부조작을 하는데 뒤에 저 승부조작의 배우가 되는 조폭 전주가 얘기가 안 나왔다고. 강동희, 마재윤, 그 다음에 연예인들 뭐 이수근, 김용만, 탁재훈, 우르르르 연예인들만 쫙 잡혀갔는데, 제가 분명히 얘기하는데 연예인 잡혀갈 때는 누구한테 경고냐, 연예인 옆에서 같이 부추겼었던 조폭이라든지 정치인이라든지 그타 등등을 향한 경고지, 이 연예인들은 그냥 소모품이라고요. 마약을 했으면 연예인 혼자 마약을 했냐? 마약을 한 옆에가 있고, 얘네들이 스포츠 토토 했으면 스포츠 토토를 소개한 쩐주와 연예계 큰손들인데 그거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없고 연예인만 잘랐지. 이게 문제라고. 그러면서 이게 쑥쑥 큰다고요. 쑥쑥. 그러면서 뭐예요 여러분, 그게 그때 여러분 얼마나 골 때인데, 검사가 저걸 하면서 저그가 초반 러시를 가서 이길 수 있는 타이밍인데 초반 러시를 보내지 않으면서 검사가 승부 조작의 정황을 설명하면서 투팩 빌드리 상대가 투팩 빌드를 쓰는데 이런 빌드 설명까지 했다니까. 그래서 막 웃었다고. 근데 웃고 넘길 얘기가 아니죠. 승부 조작 사건에 대해서 승부 조작 정황을 하면서 스타크래프트 빌드를 이렇게 했는데 이쪽에서 이렇게 하면 저쪽에서 이렇게 빌드를 해서 자연스럽게 하고 질 수 없는 상황인데 이기는 거, 이런 것들을 상황을 설명을 해야 되니까 스타크래프트 중계 방송을 검사가 하는 사태가 벌어지지. 재판장에서. 자, 이제 여기서 보세요. 이 쩐주들이, 이 승부 조작의 쩐주들과 이 저축은행 부실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쩐주들, 그리고 저축은행 인수하는 이 쩐주들이 다른 쩐주들이 아니라고. 근데 세상은 쩐주 얘기를 안 하고 있다고. 그 쩐주들이 옵티머스의 쩐주일 가능성도 매우 높아. 이게. 그리고 그거에 중국 애들이 연결돼 있고, 왜 서버를 중국으로 갔거든. 그리고 여러분, 이 승부조작 사건에서 쩐주가 나온 사건, 우리나라에서는 쩐주가 나온 일이 없는데 대만에서는 쩐주가 나왔다고. 대만의 프로야구의 승부조작이 4군데가 걸렸어. 그때 구단이 7개밖에 없는데 4개가 걸렸는데, 그 쩐주가 누구였는지 아세요? 대만은 수사에서 밝혔어. 쩐주가 삼합회였어. 대만 프로야구 승부조작 사건에 7개 구단 중에서 4개 구단이 승부조작에 연루돼 있어. 완전 대만이 초토화돼 있었는데, 대만 검찰은 끝까지 파서 쩐주가 삼합회인 것까지 밝혔다. 우리나라는 쩐주가 광주 PJ, 성남국제시장, 경상도 칠성파, 이런 얘기가 쩐주가 안 나오잖아. 대한민국이 그래서 문제인 거야. 대한민국 정치, 내가 계속 김영삼 정치, 김대중 정치가 극혐인 게, 지역 정치를 하면서 지역 깡패들을 끼고 돌아서 대한민국 정치에 개판 5분 전은 김영삼, 김대중의 지역 정치의 폐해가 이렇게 커. 그러고 나서 그 깡패 새끼들이 파이낸싱하고 뭐 하면서 국가 보조금을 받네 뭐네 어쩌면서 정치권 그 선거 운동까지 싸그리 이 깡패 새끼들이 사람을 풀고 있으니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겠냐고. 이게 본질이 그래. 그러면 봐. 여기서 다시 봐요. 부산저축은행 이렇게 얘기했는데, 창업자인 큰 조카가 아들이 지분을 가지고 있다. 근데 이렇게 해서 대주주가 대출 정권을 행사하는 저축은행 특성에 주목하고 있다. 여기서 봐세요. 이걸 수사하는 이 수사라는 대검 수사기획관이 누군지 보라고요. 우병우야. 적용 혐의는 기본적으로 특정경제법, 가중처벌법의 배임죄가 될 것이다. 대주주에게 대출해 주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데, 검찰은 임직원 이름을 빌려 차명 대출을 해줬는지와 유령회사를 만든 뒤 대출해주고 대출금을 챙겼는지도 집중 조사할 방식이다. 자, 보세요.
저축은행이 직접 대주주에게 대출해 주는 건 아니니까 이걸 또 우회해서 대출해 주는데, 우회하고 불법적일 때 이거 누가 도와주겠어? 야, 내가 불법 대출을 하려고 하는데 그걸 누가 도와주겠냐고 깡패가 끼는 거야. 대기업들이 불법을 하려고 했을 때, 사업가들이 불법을 하려고 했을 때 항상 깡패들이 끼어서 차명 바지 사장 내세워주고 뭐하고 하는 협조자들이 깡패가 등장을 한다고. 어? 에? 이게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보면 영업정지는 삼화저축은행, 보혜저축은행, 도민저축은행 또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자, 문제는 제가 얘기하는 게요. 그때 2010년대 초반에 저축은행들이 우르르 무너졌어.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저축은행에다 돈 맡기는 거, 수신이나 이런 게 보통 사람들이 저축은행이 돈이 몰려들어오는 게 수신이었잖아. 사람들의 수신이었는데 그게 사람들이 옛날같이 저축은행 이자율 높다고 막 맡기는 거 안 하잖아. 우리가 위험하니까. 그때 저축은행에서 내 돈 내 평생 저축한다 하고 난리 난 걸 보고 난 다음에 저축은행에 수신을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렇게 저축은행이 위축된 다음에 그 다음에 저축은행들이 인수하고 된 다음에 저축은행들이 잘 나가. 저축은행이 돈이 어디서 나서 그렇게 잘 나갈까? 돈을 어떻게 벌까? 돈을 어떻게 벌긴 어떻게 벌어요? 뭐로 벌어요? 주식담보대출로 벌죠. 주식담보대출 엄청나게 진출하죠. 주식담보대출로 가서 돈을 그렇게 버는 이유가 뭐예요? 대한민국 주식판이 코스닥판이 도박판으로 됐고, 코스닥판을 도박판으로 만든 다음에 그 도박판 그걸 뭐예요? 그 돈을 뭐라고, 무슨 돈이라고 그래요? 꽁짓돈. 코스닥을 작전 세력들의 도박판으로 만들어 놓고 그 꽁짓돈을 저축은행이 빌려주는 걸 우린 주식담보대출이라고 하지. 응? 지금 나라판이 이따구로 갔다고. 주식시장 도박판 만들고 도박판 꽁짓돈으로 저축은행 돈들, 그 저축은행 돈들이 결국 어느 돈? 조폭들이 갑자기 어디서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냐고? 불법 도박으로. 청소년들이 이걸 엄청나게 하면서 이게 몇십조 규모가 돼버렸는데, 그거에 대해서 왜 쌩을 까고, 그 돈이 그 돈으로 나 코스닥 대표이사예요. 코스닥 대표이사십니까? 하고 정치인들이 만나주고, 신분 세탁, 코스닥 그 대표이사로 신분 세탁한 애들 정치인들이 만나주고, 그 돈 받고, 사모펀드에 자기 돈 묻고, 좌우 안 가리고 미친 새끼들. 그게 대한민국의 현재 상황이라고. 그럼 봐봐요 여러분. 우병우, 윤석열 이런 사람들이 늘 책임 있는 말을 해야 되니까 이런 말을 안 하지만, 저는 지금 다시 보이는 거야. 우병우가 당한 거 기타 등등이 이거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분, 이 자금이나 기타 등등에서 중국이 돈 세탁해줘, 중국 애들이 돈 세탁해줘, 범죄에 이용되는 서버 숨겨줘, 동남아로 가면 사마페가 서버를 숨겨줘, 중국의 서버가 있어, 보이스피싱, 불법 토토를 우리가 수사를 왜 못해? 서버가 해외에 있는데 해외에 있는 서버들이 다 누구의 관할하에 있어? 중국 관할하에 있어. 그리고 그 따이궁 애들 왔다 갔다 하고 여행자 왔다 갔다 하면서 돈 세탁 다 해줘. 대한민국 범죄, 이 돈판에 정치권, 기타 등등이 연결되어 있는 이 투전판에 돈 세탁 세력으로 중국 깡패들과 중국 당국은 왜 나몰라래? 중국 공안이 왜 나몰라라고 하냐고. 대한민국의 마약 유통과 돈 세탁, 보이스피싱, 기타 등등의 허브 역할을 해준 중국은 뭐냐고. 그리고 그거랑 연결되어 있는 이 깡패 새끼들과 정치인들은 뭐냐고. 나라 망할 지경인가요 지금? 나라가 이 지경이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대선 주자로 뜰 수밖에 없는 거고. 와, 나 진짜 이걸 눈 뜨고 당해야 되나?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믿어 사람들이. 왜 안 믿지? 눈 뜨고 보면 설마? 대한민국 검찰과 경찰이 다 알아서 잘해줄 거야? 지금 조져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보세요. 여기서 잘 보셔야 될 게 있어요. 여기서 보세요. 이 앞서 중수부는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과 함께 부실저축은행 대주주와 경영진 비리를 수사하는 태스크포스 팀을 꾸렸다.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와 같이 한 이유가 뭐예요? 검찰이 이거에 대한
자료나 기타 등 전문가 검찰만으로 구성되어 있을 수 없으니까 이 태스크포스를 이렇게 만든 거 아니에요. 이 태스크포스를 꾸리는 거에 있어서 이 기획을 한 사람이 누군 거예요? 우병우잖아. 그러면 이 태스크포스 팀을 우리가 훗날 뭐라고 부릅니까? 이걸 뭐라,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와 함께 검찰이 이런 걸 증권범죄 합수단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지. 합수단, 합동수사본부, 유관기관들이 다 모여서 검찰의 진두지휘하에 증권범죄를 수사한다. 그거를 누가 해체시켰어요? 추미애가 해체시켰죠. 자, 그거를 기획하고 이것을 수사기법을 하고 수사를 조폭 잡는 2010년대의 조폭들의 새로운 행태에 대해서 파악하고 수사하는 거에 가장 머리가 똑똑했던 사람이 누구로 보여요, 여러분? 신흥범죄, 스마트폰 나오고 불법 토토하고 자금 돌리고 저축은행 돌리고 이런 식의 하는 거에 대해서 야, 얘네들이 이렇게 하면 잡을 수 있어. 너 이렇게 하고 업무 분장하고 쟤 불러오고 이런 협조 받고 그 프로그램을 전부 다 기획한 사람이 누군 거야? 우병우인 거야. 박근혜 탄핵 사태 다시 보자고. 박근혜 탄핵 사태를 다시 보고 대한민국 정치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다시 보자고. 제발 대한민국 국민들 이제 좀 눈을 뜰 때가 되지 않았어? 언제까지 이렇게 내가 열변을 토하고 아직도 이해가 안 가나 이 사태가? 라임, 옵티머스, 불법 토토, 탄핵 사태, 저축은행 사태, 깡패 사태, 쩐주들 지금 은수미 사태 전부 다 여러분 배경의 핵심이야. 이거는 조폭 쩐주 대 검사의 싸움이야. 나라의 싸움이 지금. 검사가 지면 조폭 쩐주들과 붙어있는 조폭 쩐주와 정치인 연합의 검사들이 지면 대한민국은 중국 영향력 하에 들어가는 그런 황당한 일이 벌어지는 거라고. 조폭 쩐주 중국 정치인들이 여야 가릴 것 없이 이들이 동맹이야. 나는 그래서 윤 총장이 국민의힘 입당을 하면 이렇게 될 것 같아. 나는 국민의힘이 자체적으로 정화를 하던가 총선에서 부산파들이 공천을 하질 않나. 국민의힘 부산파 너무 이상해. 너무너무 이상하다고. 이젠 일상으로님 감사합니다. 팍시스님 감사해요. 또 구구라고 하지. 구구 프레임으로 정신들 차리라고 그래요. 시민이 병신이면 나라가 망하는 거야. 시민이 병신이면. 내가 아주 욕이 이만큼까지 와. 시민들도 우상숭배에 빠지고 진영 논리에 빠지고 이게 좌우의 문제가 아니라고. 이젠 일상으로님 감사하고요. 박시씨님 감사합니다. 최재형이 무슨 국힘 정화를 해. 아직도 판때기 상황이 판단이 안 되고 그러십니까? 최재형 감사원장이요? 이 판때기 보고 있는 이 판때기를 보고 있는 사람 대한민국에 몇 명 안 돼. 그래서 유질 TV 시청자분들이라도 제발 이 판때기를 제대로 좀 봐주세요. 답답해 뒤지겠네. 최민숙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 윤석열도 신당도 안 하고 나는 그냥 답답해 죽어. 그러니까 어디까지 타협을 하고 어디까지 밀어붙여야 될 건지에 대해서 글쎄요. 일단 여러분 보자고요. 어떻게 이게 어떻게 흘러가고 대한민국이 망국으로 갈지 한 번 더 경장을 뭐 옛날 용어네. 이건 개혁을 해서 또 치고 나갈지 나라가 망할지 보자고요. 여러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